IT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창업자이자 대표이고요.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예능 PD부터 컨설팅, 변호사까지 다양한 직업군을 거친 이직러? 예전에는 제가 어디 가면 골드미스 분들이 대표님, 지사장님 롤모델이에요. 그래서 커리어 멘토링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직을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통 어떠냐면 대표님 정말 롤모델이에요. 어떻게 하면 10살 연하 남자랑 결혼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찐 롤모델이 되어버렸어. 오늘은 S1 언니 왔습니다. S1. 네, 우리 S1 경력이 화려하신데 언니 그냥 회사 잘 다니고 있지 않았나? 왜 갑자기 어려운 창업의 길을 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요즘에 또 창업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이미 그 길에 들어섰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기 멘탈 관리 필요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필요해요. 진짜?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서 오늘 초대했고 셀프로 소개. 네, 셀프 S1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S인 이유는 이름이 일단 윤선주, 그래서 제 이름에 S가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서 S1으로 붙였습니다. 창업을 해서 짠 컴퍼니라는 IT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창업자이자 대표이고요.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예능 PD부터 컨설팅, 변호사까지 다양한 직업군을 거친 이직러? 예전에 누가 프로 이직러라고 부르던가 그러던데, 네, 갈지자로 삽질을 많이 하고 살다가 지금은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S1 윤선주라고 합니다. 네. 인생을 참 힘들게 사는 팔자?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언니가 이제 커리어 처음에 뭘로 시작했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어소시에이트 컨설턴트로 시작을 했어요. 원래 컨설턴트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BCG, 맥킨지, 베인 이런 데들이 잘 알려져서 사람들이 컨설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저는 또 경영대도 아니었어. 전략 컨설턴트라는 거에서 몰랐고, 그때 미국에 1년 하버드에 국어 수학을 갔었는데, 그때가 마침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랑 컨설팅이 굉장히 미국에선 이미 부밍하고 있던 시점. 그래서 하버드에 엄청나게 많은 컨설팅 펌이나 인베스트먼트 뱅킹 펌들이 와서 리크루팅 이벤트를 하고 있었고, 거기 가서 이제 봤을 때 저거 괜찮겠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20년 대계를 막 그려보고, 저는 첫 번째 직업은 내가 잘하는 걸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잘하는 걸 하면 인정받고 또 인정 욕구도 있으니까. 그래서 컨설팅으로 첫 커리어를 시작했었어요. 지금 컨설팅 펌 되게 인기가 많았다가 요즘에는 너무 많이 죽었죠? 네. 너무 힘들다 얘기를 많이 하더래. 제가 2001년에 BCG를 다녔는데 집중된 비즈니스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구조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비즈니스를 나중에 할 거면 최소 2년은 버티고 견뎌야지라는 말들을 그때 이제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비즈니스 안 할 것 같아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돌고 돌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컨설팅은 그런 의미에서 선택하게 됐었다. 네. 근데 지금 비즈니스 창업해가지고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컨설팅의 경험은 사실 저는 진짜 6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정말 아까운 회사 들어가 놓고 빨리 그만뒀는데 너무 잘 들어갔었다고 생각하고, 창업뿐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커리어에 있어서 BCG의 6개월은 굉장히 마인드셋에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 같은 환경도 아니었고 그때는 멘탈도. 그래서 그렇게 빡센 환경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프로페셔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 SBS를 갔을 때도 다른 무엇을 할 때, 변호사를 할 때나 뭘 할 때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자아가 형성했기 때문에 그 6개월 안에 굉장히 빠르게 빡세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할 때 각 잡고 일한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친구들 약간 이 각 잡고 일한다는 거에 대한 게 약간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잘하는 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6개월밖에 없었지만 3개월 치고 잘한다, 5개월 치고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치관이 부대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 말고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걸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좋아하는 게 방송이었어요. 예능 PD를 하게 되었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있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조연출을 하다가 야심만만이라는 걸 파일럿을 명절에 한 번 해서 잘 돼서 레귤러가 됐었고, 그걸 제일 오래 하다가 또 가슴에 바람이 불어서 네, 유학을 호련히 떠났었죠. 네. 언제 그러면 회사 몇 년 다니다가 얼마나 5년 정도 다녔어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하거나 좋아하는 거에서 뭐가 맞냐라는 질문을 보통 하는데, 해보아야 아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걸 했을 때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구나. 그랬더니 뭐 잘도 하게 되고 뭐 어려움을 겪어도 좋아하는 거니까 안 어렵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걸 했는데 잘하게 되질 않아. 좋아했는데 이제 좋지도 않아. 막 사람마다 다른 거지만 굳이 못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부터 시작해 볼 필요는 없는데 좋아하는 거나 잘하는 거에서 어디서든지 그게 인턴이든 뭐든 하나 시작을 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한테 뭐가 더 잘 맞는지를 알게 돼요.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배워가는,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마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스스로 엄청나게 내가 하는 일에서 의미도 찾고 싶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또 배운 과정이었어요, 이 SBS의 생활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한테 배운 거를 적용해 나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으니까 뭔가 UN 같은 국제기구에 가서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버드 로스쿨하고 공공정책대학원, 하버드 행정대학원 케네디 이렇게 조인트 디그리를 하러 갔죠. 회사를 조금 다니다 경력을 쌓은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필드에서 배웠던 게 다시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면 훨씬 좋을 거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MBA는 특히나 더 비즈니스 케이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업에 있다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이렇게 뭔가 체계화돼서 맞아. 이게 그거구나. 맞아. 이렇게 되는? 맞아. 막 이런 순간들이 이제 생기는데, 대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비즈니스를 스쿨을 간혹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학문적으로만 계속 흘러가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또 커리어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원래는 이제 사실은 정말로 유엔 같은 데 가서 일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였냐면 한 번도 공공섹터, 퍼블릭 섹터에 큰 관심을 둬본 적이 없던지라 너무 몰라서 유엔 같은 데 국제기구 가서 일하면은 무슨 어벤져스 되는 건 줄 알고 토니 스타크 되는 건 줄 알고 뭐 어디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은 갑자기 날아가가지고 쫙 일 해결한 다음에 막 너무 고마워요, 누구세요? 그럼 또 보게 될 거예요. 막 그러고 막 총총 막 이름도 말 안 해주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던 것 같아.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현실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달랐지라고 생각해보니까, 가서 국제법을 배워보니까 국제법은 사실 법이라고 하기엔 구속력, 강제력이 너무 없고 나라 간의 조약이고 약속이니까 중국 같은 나라가 미국 같은 강대국이 저리 쳐, 안 지켜. 그러면 그걸 누가 뭐 한국에 가가지고 이걸 안 지키셨습니다. 뭐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국제법을 그래서 체계화시키고 있는 사람은 너무 존경스럽지만 롱텀으로 내 깜냥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에 대한 이제 현실 자아 파악은 어느 정도 했는데 현실 파악이 안 됐던 거니까 그거를 맞닥뜨렸을 때 이제 방황을 좀 했죠. 내가 어쨌든 이 나이에 학자금 융자까지 내가면서 유학을 다 때려치고 왔는데 이 길이 아닌가 봐 했을 때 제2의 막 사춘기가 와가지고 막 2주 동안 막 책 들고 여행 다니고 막 이랬어요. 뭘 해야 되나 나는 하고 이제 좀 방황을 했는데, 그때 그럼 어쩔 수 없다. 뭐 융자금도 갚아야 되고 학자금 융자 갚아야 되고 하니까 변호사를 하고 싶진 않지만 안 맞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직접 경험해보면 혹시 모르니까 여태까지 맨날 틀렸으니까 내가 이번에도 틀릴 수도 있어. 혹시나 몰라. 그리고 이제 로펌에 가서 변호사를 해야지 라고 이제 사인까지 했던 시점에서 이제 하버드에 있던 친구들이 쿠팡을 창업할 때 조언해주다가 끌려 들어가서 같이 쿠팡 창업을 하게 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쿠팡을 떠나서 너무 일찍 떠나서 네, 제가 로펌에 갔어요. 그때. 그래서 영국 로펌의 홍콩 오피스에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거 안 맞을 것 같지만 뭐 혹시 모르니까 근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안 맞네? 그러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본인의 기대치랑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맞으려면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된다. 나에 대한 이해, 그 일에 대한 이해,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 똑똑한 사람들이 메타 인지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나에 대한 이해, 내가 어떤 건지에 대한 그게 잘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왜냐면 애초에 메타 인지가 없어서 너무 삽질을 막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모를래야 모를 수 없게 삽질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거보다 나한테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메타 인지가 좋으시다면 근데 아마 그러긴 사실 쉽지 않아요. 해봐야지 메타 인지도 끌려 나오고 막 스스로 파악해보고. 그럼 변호사는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재빨리 내리고 홍콩에서 1년 정도는 그렇게 살았고 1년은 너무 즐거웠지만 그 다음에 안 맞고 빨리 이제 다른 것도 찾아야 된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그 EF Education First라는 제가 그 다음에 옮겨간 글로벌 교육 기업에 다니고 있던 후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언니 내일 서울 올 수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글로벌 CEO랑 프레지던트가 한국 왔는데 좀 만나러 오라고. 한국에 맞는 지사장 롤을 찾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였고 별 관심을 둬야 되나?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한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나 우리 회사 너무 좋으니까 너도 우리 회사 다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그때 약간 소름이 쫙 끼쳤어. 내 주변에 우리 회사 너무 좋으니까 오라는 사람이 있던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막 삼성, LG 다니는 친구들은 딴 데 가라 그러고 방송국 다니는 사람들도 막 벗어나고 싶다면서 맨날 다른 데 가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뭔가 있다. 그래서 밤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CEO랑 프레지던트를 만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한 다음에 글로벌 교육기업의 한국 지사장직을 이제 오퍼를 받고 근데 난 니네 회사를 안 지가 아직 24시간이 채 안 돼가지고 바로 오퍼를 억셉트하지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우리도 네가 오래 있으면 좋겠으니까 그 티켓 줄 테니까 우리 스위스 취리 그 헤드쿼터랑 또 여자 지사장인데 너무 잘하고 있는 이태리 지사장이 있는 밀란 오피스랑 한번 가보고 네가 사람들 만나보고 결정해라. 너무 좋은 거야. 막 프리 트립? 막 그러면 프리 티켓? 프리 유럽? 막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거겠다. 이거 글로벌 교육 기업이어서 뭐 하는 거였냐면 이제 언어적인 지리적인 문화적인 장벽을 허문다라는 거 하에서 어학연수 기관 전 세계에 뭐 50개 있고 보딩스쿨도 있고 교환학생 재단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다른 물을 경험해보고 언어가 장애대가 된다면 언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전 처음 들어봐요. EF Education이라는 EF Education First라는 스웨덴계 글로벌 교육 기업이고요. 이제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어학연수 기관, 뭐 보딩스쿨, 뭐 허일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 이런 비즈니스 스쿨도 있고 그 익스체인지 이어라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생 미국 공립고등학교에 1년 교환학생 보내주는 교환학생 재단도 있고 한데 되게 큰 회사고 한 5만 명 넘어요 직원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한국 지사장 만 6년 하고 이제 승진해가지고 아시아 대표 한 3년 좀 하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대표의 자리를 한번 어떤 회사 안에서 겪은 거네요. 창업을 하기 전에. 그게 없었으면 사실 창업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EF라는 회사가 스웨덴 바이킹 정신이 강한 회사여서 그런지 그냥 뚝 떨어뜨려 놓고 알아서 해 약간 이런 이런 문화여가지고 중앙 집권적인 스타일이 아니고 정말 패셔너트하고 열심히 오너십 가지고 할 사람만 글로벌리 다 뽑아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회사가 힘들어요. 본인도. 본인이 그냥 워크하드 플레이하드가 너무 강한 문화니까 잔잔하게 회사하고 회사와 개인 생활 분리하고 싶은 사람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난 정말 10년의 스타트업 대표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니? 라고 생각했지만 택도 없습니다. 나오면 또 다른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이게 모 기업이 있는 거랑 모 기업이 없는 거랑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영 자체는 경영 인사, 경영 마케팅 뭐 이런 대표로서 해야 되는 거는 거의 10년 했죠. 그래도 남들은 정말 헤딩하면서 갔을 텐데 10년 동안 그래도 인사, 경영 이건 다 겪었으니까 그게 없었으면은 망했을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네.
또 아무리 이제 회사 대표로서 오랜 경험을 했지만 또 창업은 다르다라는 거. 너무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다. 제가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다 보니까 제 주변에 뭐 마케팅하는 사람, 파이낸스, 비즈니스, 뭐 전략, 뭐 영업, 뭐 다 많았는데 오로지 테크, 테크만 별로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되게 뼈아픈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테크가 얼마나 잘 파트너를 만나서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잘 알았더라면 훨씬 덜 어렵지 않았을까. 뭐 그래도 어려웠겠지만 그런 생각은 하고요. 창업을 하게 된 거는 어쨌든 제가 EF를 30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10년을 다니고 이제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이 내 커리어의 피크이지 않을까. 네, 이제 그 지나면 아무래도 뭐 체력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좀 슬로우 다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근데 어쨌든 내가 그동안 가진 여러 가지 뭐 경력과 경험과 인맥과 비전과 이런,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20년이 정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고. 맞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45세에서 50세까지가 몸도 변하지만 자기 커리어에, 인생에, 그래서 그 5년 10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120살까지 산대잖아. 나머지 반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맞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40대 중반이라고 슬로우 다운 할 생각이었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창업을 이제 할 때는 첫 번째 이유는 아이템을 찾았기 때문에 창업을 하자는 아니었고, 자 이제 나의 시점상 창업을 한다. 창업을 할 거니까 그러면 뭘로 창업을 할 거냐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잘할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거. 이 세 가지를 이제 당연히 다 봤어요. 이때는. 왜냐면 이제 내 거를 할 거니까. 그랬을 때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사람.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일할 때도 사람들하고 으쌰으쌰해서 같이 하는 거. 놀 때도 사람들하고 나를 따라가! 뭐 원샷! 이런 거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어쨌든 저는 사람들이 우울하고 외롭고 단절되어 있을 때 우울증에 들어가는 걸 제가 끊을 수는 없어요. 우울감에 젖어 있을 때는 재밌는 거 하나 보면, 좋은 경험이 하나 있으면, 친한 친구 한 번 만나면,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사람을 한 번씩 만나서 친구가 되면 치매도 훨씬 늦게 온대요. 그리고 외롭다는 얘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혹은 매우 외롭다로 분류되는 사람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우는 것만큼 조기 사망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그 정신건강에서 외롭다, 우울하다 이런 것들이 미친 영향이 되게 큰데, 그거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진지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할 것 같지 않았고, 재밌게 즐겁게 교양적인 미션을 예능으로 풀어보자, 약간 예능 PD 출신이니까 사람 좋아하고 술자리도 좋아하고, 그래서 짠이라는 플랫폼을 사실 만들기로 했고, 처음에는 음주 메타버스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술을 부어라 먹어라 하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소셜 미디어가 아닌 소셜 네트워킹의 강세를 둔 회사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2010년부터, 코로나 오기 전 2010년에 제가 홍콩에 살 때도 스카이프로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술 먹었던 사람이라서,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게 연결이 되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더라고요. 덜 그립고 덜 외롭고 덜 단련되고.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뭔 짓이야? 약간 이랬으면,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줌으로 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익숙한 기술이 되었으니까 기회다. 그걸 기회로 봐서 때로 여러 명이 같이 화상 채팅을 하면서 막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놀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 뭐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뭐 개발적인 어려움이나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거의 한 축이었던 이제 스타와 글로벌 팬들이 같이 놀기에 지금은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팬과 스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이거는 굳이 술이 아니어도 되겠다. 왜냐면 떡볶이를 먹으면서 놀아도 좋고 콜라를 마시면서 얘기해도 좋은 거여서, 지금은 스타와 글로벌 팬, 또 팬과 팬끼리 같이 어울려서 노는 팬 커뮤니티, 그룹 화상 채팅 베이스의 커뮤니티 짠을 하고 있고요. 우리 뇌과학자 장동선 씨가 영어로 이름 지어줬는데 짠의 JJAANN 쓰거든요.
JJ는 조인트 조이, 네. NN은 뉴 네트워크, AA는 뭐 어메이징 어드벤처. 이게 조금 약간 약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짠이 사실 세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저희가 만들 때는 짠한 마음을 위로해주러 짠 할 수 있게 짠하고 나타났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누가 지었어요? 윤종신 씨가 지었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몇 년 됐죠? 창업한 지 3년 반 정도 됐죠. 또 아시다시피 마켓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기 때문에 투자가 돌지 않고 창업을 하실 분들이 있으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연 창업을 하기에 맞는 마켓인가? 제가 최근에 창업이나 이런 것들 유튜브 영상 보면서 파운더를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데모데이 김범수 님이 한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게 중요한데 자기가 빈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돈 주고 하이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랑 케미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일본으로 가라는 말씀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되게 맞는 말이에요. 네. 왜냐면 제가 이번에 짠 할 때 케미도 안 맞고 제가 원했던 빈 구석을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닌 분하고 잘못 만났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케미가 맞았으면 또 달랐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나머지 공동사업자들하고 지금 케미가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북돋아주고 버티면서 같이 존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동 창업자는 사실 케미가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아이디어락에는 케미가 맞으면서 빈 구석을 채워줄 수 있다면 없어. 그냥 유니콘이야. 없어. 지금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 스토리. 그러니까 저는 저의 길을 만들어 왔고 저는 컨설팅도 해봤고 전략 컨설팅도 해봤고 예능 PD도 해봤고 변호사도 해봤고 교육기업에서 경영도 해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남들이 갖지 않은 교집합들을 많이 가진 스토리가 됐어요. 그게 이제 저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의 전문성을 빌드한 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30년 똑같은 거 하셔서 전문성을 빌드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그게 저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본인은 어떤 타입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크게 보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은 앞에서 강수처럼 나를 따르라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가고 뒤에서 푸시하고 우르르르 이렇게 하는 그런 용장. 그게 있고 그 다음에 1대1로 가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동기부여시키고 막 사람 대 사람으로 감화시키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들어서 이런 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냐 근데 저는 제가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 시간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직원의 남편하고 한번 만났으면 그 남편 생일 선물 챙겨주고 같이 만나서 술 한번 먹으면서 또 같이 얘기도 하고 해서 일만은 아니게 그러니까 관계를 그렇게 가져가는 편인 것 같아요. 덕장. 저는 그게 덕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그게 당연하고 사람을 그래서 많이 얻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결과 EF 때 교감을 그렇게 한 명 한 명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놨을 때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면 정말 잘 끌려가거든요. 네. 저도 이제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아티클을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개인적인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런 것까지 아는 팀일수록 더 성과가 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계속 교감하며 공감하며 그런 관심을 갖는 건 되게 사실 나는 그 CEO의 덕목 중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일부러 덕목이니까 가져야지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궁금해요. 나는 궁금하니까. 본인의 역할이나 본인의 프로젝트 안에서는 본인이 쥐고 본인이 사고해서 밸류 애드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제가 원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지 않을 때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이크로 매니지하고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근데 지금 제가 되게 스스로 마음에 드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함께 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케미가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서 저도 오래 기다려서 만났어요. 근데 그런 어쨌든 스타트업을 하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뿐 아니라 뭘 해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김범수 이장님 얘기하셨다는 케미 맞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 오너십을 가지고 자기 거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일하는 그리고 안 되면 대안을 가져오는 사람. MBTI로 치면 J가 아니고 P고 약간 설렁설렁한 부분이 분명히 저한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타고나기를 P고 앞으로도 좀 P일 것 같아서 같이 일하는 분이 알아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파워 J이신 거예요. 제가 P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케미가 제가 P라서 밖에서 일 벌리고 갖다 던져놓으면 알아서 자 그러면 이만큼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J로 이렇게 착착착 이때까지 뭐 해야 되고 이때까지 뭐 해야 되고 이때까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이게 또 잘 맞는 거예요. 저랑 굉장히 P인 주니어랑 일하면은 제가 또 J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케미도 그러니까 같이 일할 때 그러니까 본인이 숙련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서로 이렇게 컴플리멘터리한 관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하고 같이 일하면 언제나 파이가 커진다. 같이 나도 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저 사람도 더 잘하는 성과가 다 더 나는 사람이 되더라. 네.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 특징이 저는 그거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일스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그렇죠. 친구. 쪼개서 이게 파이널이 언제까지 끝나야 되니까 지금쯤 백트랙해서 이게 그렇죠. 돼야 돼. 요게 또 훈련이 맞아요. 사실 돼야 되는 영역인데 맞아요. 그거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경험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선주님의 남편이 선주님이 결혼을 하면서 다른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죠. 선주 누나가 결혼을 하면서 그 모든 골드미스에게 꿈과 희망을 줬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네. 너무 훌륭하시고 연하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좀 부끄럽지만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막 그런데 그 예전에는 제가 어디 가면 골드미스 분들이 뭐 대표님, 지사장님 뭐 롤모델이에요. 저 뭐 그래서 뭐 커리어 멘토링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하면 뭐 이직을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통 어떠냐면 대표님 정말 롤모델이에요. 어떻게 하면 10살 연하 남자랑 결혼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찐 롤모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이걸로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사람이구나. 뭐 그거라도 있어서 어디냐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네. 몇 학년? 저희 아이들은 8살 초등학교 2학년이요. 네. 어떻게 육아 어떻게 해요? 육아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 남편은 외교부 공무원이에요. 외교관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는 좀 시간이 있지만 또 스타트업인 엄마와 외교관인 아빠가 사실은 육아를 하는 게 쉽지 않은 환경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저희 남편을 만 36에 만나서 만 38에 결혼을 하고 만 39에 애를 낳았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을 때 저는 EF에서 한국 지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제 시간을 일단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결혼을 늦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맞았다. 그래서 제가 커리어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봤던 거고 그리고 해볼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어쨌든 제가 글로벌 교육기업의 한국 지사장을 그 정도 하고 있을 때는 연봉도 상당히 잘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입주 이모님을 구할 수 있는 경제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입주 이모님하고 지금 7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요. 와. 그 이모님이 안 계시면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9번 만에 굉장히 좋은 입주 이모님을 만나서 그것도 되게 쉽지 않아요. 9번? 이모님 복도 5복 중에 하나라고. 그 3대가 덕을 쌓아야 얻는다는 그 이모님 복. 그래서 8번째까지는 제가 나는 이모님 또 복은 없구나 했는데 또 이제 9번째 이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나서 지금 7년째 저희랑 함께하고 계시고 애한테는 뭐 거의 주 양육자가 저희 이모님이신 또 이모님한테 엄청 잘하려고. 그럼 너무 다행이에요. 네. 애들은 함께 키워야 돼요. 맞아요. 네. 난 이렇게 많은 커리어를 바꾸신 분은 사실 처음 봐. 후배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건지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커리어를 이렇게 휙휙
바꾸고 나중에 창업까지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조언할 거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지만 그냥 조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공유해드리고 싶은 시행착오 되게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1번은 이건 제가 보통 대학생들한테 가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너무 아시다시피 지금 막 이제 AI가 나오고 하면서 되게 많은 직업군들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재개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학생들은 만 38가지 10개에서 14개의 직업을 평균적으로 갖게 될 거라고 미국 노동부에서는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새로운 커리어들을 갖게 되실 확률도 꽤나 높습니다. 결국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해가야 하는 일은 유연함과 적응력을 키우고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게 되더라도 그 시류를 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눈과 귀와 그걸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마음 키우는 거인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뭐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저한테 도움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한테 도움이 되고 경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이 혹시 너무 싫더라도 힘들더라도 이게 결국은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나의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새로운 길을 가게 될 때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맞는 게 어떤 스타일인지를 찾아가시려면 조그만 도전들은 해보셔야 되는데, 안정적인 게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플럭추에이트 해도 그걸 도전을 해야지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는데 저는 후자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이제 직업들은 여건이 됐을 때 도전도 해보시고, 그게 안 맞으면 굳이 이직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 가셔도 똑같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오늘 진짜 많은 시간 되게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네, 도움이 되셨기를. 너무 네. 너무 많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인사. 네. 안녕. 여기도 네, S1입니다. S1 선주 소셜 스타트업 소주. 소주.